네,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픽슬러 6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곡선 조정 커브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의 밝기와 명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필터를 적용하고 다른 형식으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서 예제를 풀이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픽슬러에 먼저 들어가야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크롬 창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크롬 창 실행을 해주세요. 크롬 창에서 검색을 픽슬러라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서 P만 치세요. 한 번 하셨던 분들은 바로 픽슬러, 온라인 사진 에디터 픽슬러라고 검색이 될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pixlr.com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사진 에디터 픽슬러 2라고 나오네요. 보이시죠? 픽슬러 2 눌러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하셨던 파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신규로 어떤 파일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를 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번에 배웠던 스파틸 도구, 그러니까 복구 브러쉬와 도장을 찍는 거, 복제 도장을 찍는 방법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이미지 열기 누르겠습니다. 이미지 열기 누르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파일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 폴더 밑에 또는 바탕화면에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이 폴더가 있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우선 5강이었잖아요. 지난번에는 5강에 들어가셔서 5강 더블 클릭하셔서 바닥 먼저 이 바닥 이미지를 5개의 그 바닥이 생기는 걸로 복제해 보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바닥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요. 지금 이 바닥에 타일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타일을 여러 개로 복제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복제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난번 시간을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있죠? 저의 마우스를 보고 계시면 이 도장 도구가 보이실 겁니다. 도장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에는 브러쉬, 이렇게 브러쉬는요, 이 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그 크기로 이만큼 어떤 반경만큼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여기 마우스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 가운데쯤에 클릭하세요. 그러면 브러쉬 40의 반경이 복사가 된 거고요. 이제 제가 클릭해서 복사해 볼게요. 붙여 넣어 볼게요. 이제 클릭하셔서 그리세요. 그리시면요. 지금 그리실 때 여기 이 관역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제가 여기서 드래그해서 칠할 때 이 관역의 위치만큼 복사돼서 붙여넣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칠해 보겠습니다. 칠하면은 이렇게 이 위치가 지금 복사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치가 복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색칠하기가 조금 편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게 브러쉬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고요. 브러쉬를 좀 키우면 좀 더 쉽게 복사가 될 것 같아요. 브러쉬의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 브러쉬를 누르셔가지고 크기를 좀 키우는 거예요.
전 부드럽게도 안 할게요. 그냥 여기 100으로 해본 다음에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지금 여기 이만큼 동그라미 반경만큼 복사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요만큼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브러쉬의 크기를 올려서 이 지금 겉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만큼의 반경만큼 복사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럼 붙여놔 볼게요. 한 번에 이렇게 찍히죠? 한 번에. 네, 한 번에 찍혀서 이렇게 색칠하는 만큼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붙여넣을 때는요,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눌러서 뛰지 마세요. 뛰지 마시고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눌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열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 시간에 한 번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복제 도장 도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처음 브러쉬는 부드러운 4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얘를 이제 플러스 버튼이 나왔을 때 복제를 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하면 지금 여기 동그란 반경 보이시죠? 이만큼이 복제가 된 거예요. 이만큼이 복제가 됐으면 저희가 여기서 드래그해서 색칠할 때 이만큼씩 색칠이 되어지겠죠. 복제가 된 상태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제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저 관역만큼 복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색칠을 해야지만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색칠을 해 나가도 바닥이 자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브러쉬를 키운다면 뭐 불투명해도 투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100으로 키워볼게요. 100으로 키우고 다시 복제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동그란 이만큼이 잡혀 있는 거. 이만큼이 지금 복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칠할 때 좀 금방 되겠죠. 작은 거보다. 칠할 때 금방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 브러쉬가 작은 게 필요하고 어떨 때 브러쉬가 큰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타일처럼 바닥이 자갈이어서 복사를 해도 티가 좀 덜 나거나 또는 이 복제할 양이 클 때는 정교하지 않고 커도 될 때는 큰 브러쉬로 해야 되고요. 뭐 작은 점이라던가 작은 뭐 어떤 액세서리 같은 거 할 때는 이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규격을 줄이실 때는 여기서 정해진 것만큼 이렇게 누르셔서 정하셔도 되고요. 바로 네모 타일만한 것도 있네요.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규격을 이렇게 여기 이 동그란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서 줄이시거나 오른쪽으로 가서 키우시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복제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복제 도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숙제를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에 죄송해요. 이 복제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부터 하면 파일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에 저장을 누르고요. 바닥 파일명 누르시고 바닥 뒤에다가 완성이라고만 타이핑을 해주세요. 완성이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클로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눌러주세요. 저장이 됐을 겁니다. 어디에 저장이 됐을까요? 내 PC 밑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됐을 거고요. 그건 잠시 뒤에 여러 개 확인을 해보고요. 내 폴더로 옮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숙제를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이미지, 열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밸브함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잘 보면요. 아이고, 파일 이미지 열기에서 이 완성된 파일을 보면 지금 밸브함 위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데 이 글자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복구 브러쉬를 써도 되고요. 복제 도장을 써도 되는데 이건 복구 브러쉬를 썼을 것 같네요. 밸브함 눌러주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여기 도시가스 밸브함이라고 써 있죠? 이 글자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 글자를 지우고 싶으실 때는 여기 스파틸 도구로 주위의 색만큼 복구하는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누르셨죠? 누르신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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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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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 번 누르세요. 여러 번 누르면 누를수록 이 주변의 색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약간은 이제 이렇게 주변 색깔로 변할 수 있게끔 여러 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있었고 없어졌네요. 복구 브러쉬 하나만 이용한 겁니다. 복구 브러쉬도 이 규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규격이라는 건 눌러주셔가지고 눌러주셔서 지워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수치가 작아지면 숫자도 작아지고 이 수치를 동그라미로 올리면 규격도 커지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세밀한 작업할 때는 이 규격을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작게 또는 수치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밸브함 뒤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했을 때 완성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클로즈가 나올 때까지 둘까요? 네, 클로즈. 그 다음에 저희는 이 화면 끌 게 아니고요. 오늘 해야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는 이유는 저장된 파일이 잘 위치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놓고요. 바탕화면 나왔을 때 내 컴퓨터나 내 PC로 들어가세요. 더블 클릭. 거기에 어떤 폴더 있을까요? 영어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밸브와 완성, 바닥 완성이 있네요. 이 두 개의 파일을 본인의 이름의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권요정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밸브와 완성을 드래그 하셔서 잡은 상태로 놓지 않고 끄는 게 드래그예요. 그래서 권유정 폴더 안으로 넣고 바닥 완성도 끌으셔서 권유정 폴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권유정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바닥 완성과 메모장 밸브와 완성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파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완성된 파일만 따로 저장하는 방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권요정 또는 본인의 이름의 폴더잖아요. 그 폴더 안에 이 완성된 파일들만 넣을 수 있게끔 파일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 비어진 공간에서, 그러니까 권요정이나 본인의 이름 폴더 안에 비어진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새 폴더를 눌러주세요. 새 폴더를 눌러주신 다음에 지우고 픽슬러 완성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이건 지금 권요정 또는 본인의 이름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든 겁니다. 비어진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셨고요. 새 폴더 누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새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하셔서 픽슬러 완성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픽슬러 완성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 완성됐던 파일 다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넣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넣는 거는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드래그. 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잡아서 드래그.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잡아서 드래그가 아니라 드래그해서 픽슬러 완성 파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저랑 똑같이 진행하셨던 회원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저처럼 완성된 파일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완성 파일, 치킨 완성도 넣고요. 호랑이도 숙제였으니까 넣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넣으시면 폴더가 조금 깨끗해졌죠. 여러분들은 더 깨끗할 거예요. 저는 제 폴더에 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은데 여러분들 픽슬러 완성 폴더 하나 넣으셨으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여기 그러면 픽슬러 완성된 파일들만 있으십니다. 물론 저처럼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폴더 안에 다양한 걸 많이 넣으실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배우는 학습을 해볼게요. 여기 사진 에디터 잠깐 내려놓으셨던 거 클릭을 하시고요. 이 화면에서 파일, 이미지 열기 부분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 또는 본인의 폴더 안에 재미있는 픽슬러 예제 파일로 들어가시고요. 6강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6강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학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학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나빠지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학교는 햇살이 쫙 들어오고 되게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조정의 커브. 보이시죠? 조정의 커브라는 이 창을 이용하겠습니다. 조정의 커브. 이 조정의 커브를 들어가면요. 여기 이렇게 긴 선이 보이시죠? 이 긴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색상이 변하는 걸 보이실 수 있어요. 이 커브 창을 이 제목 있는 창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할 때 이 학교의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줄을 하나 잡고요. 줄을 하나 잡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 줄 위에서 다시 한번 이 줄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고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을 하세요. 다시 처음에는 그냥 조정의 커브에 줄만 있잖아요. 지금은 그쵸? 그냥 줄만 있는데 이 줄을 더블 클릭해서 동그란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원래 더블 클릭하면 한 번 하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동그란 이 포인터가 뜨면 이 포인터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오른쪽 위로 가거나 아래쪽 대각선 아래쪽으로 가거나 해보시는 거예요. 포인터 잡고 움직여 볼게요. 제가 위로 올리니까 어떤가요? 밝아지죠. 아래로 내리면 꼭 비 오는 날처럼 어두워져요. 또 지금 다 이거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일자로 올렸을 때, 그냥 내렸을 때, 또 이게 왼쪽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분위기가 다 달라요. 비 오는 날을 연출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고. 그쵸? 꼭 비가 내린 것 같죠? 화산, 봄 날씨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리는 겁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적용을 누르면 저희가 이 보인 화면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색상도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거 주황색 그 색상을 누르고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올려볼게요. 어때요? 이 주황색 톤, 이 색상의 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누런, 약간 초록빛 이 선에서도 더블 클릭하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초록색 화면이 설정이 되는 거고, 파란색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색상, 원래는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명암,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것만 조금 표현이 되는데, 다른 색상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포스터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런 표지 작업을 할 때만 좀 쓰일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저희는 이렇게 명암을 이용하는 하얀색 색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용할게요. 필터, 조정의 커브. 조정의 커브를 눌러주시고 하얀 색깔 눌러진 상태에서 이 긴 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 동그란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뭐 위로 올리셔도 되고 비 오는 날 연출하고 싶으시면 아래로 내리셔서 왼쪽 이거 하시면서 왼쪽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시면서 저는 밝게 해서 마음에 드는 위치에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려면 이거 눌러보세요. 처음과 지금, 처음과 지금입니다.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과 지금으로 보시고요. 적용 누르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학교 지우시고요. 학교 하시고 완성이라고 치세요. 그냥 학교 냅두시고 학교 완성이라고 파일명 하시고요.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저는 저장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저장된 위치에서 찾는 방법은 이제 모르실 수 없게끔 매일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클로즈 눌러주시고요. 한 개 더 해볼게요. 필터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열기 누르신 상태에서요. 저희 필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필터에서 테두리 효과 그래서 테두리 효과에서 테두리를 이렇게 효과 한번 올려볼게요. 가끔 저희 약간 뭐 4차원 세계 이런 표지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포스터 많이 보이실 때 지금 여기 하나하나가 다 테두리예요. 건물의 테두리. 이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4차원 세계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내가 작업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는 포토샵에서 좀 세밀한 설정을 했었는데 픽슬러에서는 그냥 미리 지정해 놓은 필터로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꼭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다 눌러보셔도 되는데 보여드리면 여기 글리치스에서 테두리 효과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 들어가셔서 글리치스에서 테두리 효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값을요.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어때요? 지금 오른쪽으로 해보니까 처음과 지금 무슨 학교에 들어가는 게 4차원 입구로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간단하게 이 테두리들을 약간 다른 색상으로 뜨게끔 이 테두리의 어떤 경계를 뜨게끔 해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의도치 않게 4차원 세계로 가 보이게끔 테두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원래 값, 지금 값입니다. 이것도 적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저장 눌러주시고요. 학교 테두리, 학교 4차원이라고 할까요? 학교 4차원 완성이라고 하셔서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저장이 되고 조금 있다가 폴더로 옮길 거예요. 저장된 위치는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이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필터도 적용을 해 봤고요. 또 다시 히스토리에서 열기로 돌아가셔서 다른 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조정에 온도 틴트를 가셔서 온도 쪼끔 올리시면 따뜻한 느낌이겠죠? 온도가 뭘까요? 올라가면 따뜻하고 내려가면 춥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잡으셔서 올리시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색상이 지금 뭔가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내리시면 어때요? 정말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습기 차고 추운 이런 겨울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간으로 해 보고 틴트, 색상의 진함과 내릴수록 약간 채도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온도만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온도 이번에는 좀 추운 날로 해 볼까요? 추운 날로 했더니 어때요? 정말 약간 추워 보이죠? 가면은 막 덜덜덜 떨 것만 같은 느낌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조정이랑요. 필터 부분은요. 제가 설명도 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하나 다 눌러 보세요. 다 눌러 보셔 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원하는 걸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느낌으로 편집하시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파일 눌러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학교 추운 학교 완성이라고 치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 학교를 가지고 느낌을 3개로 한번 해봤어요. 추운 학교도 만들어보고 밝은 학교도 만들어보고 약간 4차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해봤는데요. 이 조정과 필터 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 개 눌러서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갖고 와서요. 나중에 포스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이미지 갖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미지 열기. 파일 이미지 열기 한 다음에요. 백장미라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열기. 백장미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셔도 돼요. 예쁜 꽃송이가 하나 왔어요. 이 꽃송이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 전에 효과 좀 줄까요? 저는 필터에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해보셔도 돼요. 화려하게를 눌러서 이렇게 화려하게를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취소 눌렀고요. 필터에 비네팅 효과를 주겠습니다. 비네팅 효과는 중앙에 있는 것만 주목이 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 값을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처음과 비교해 볼까요? 이 버튼 누르시면 처음과 비교가 됩니다. 처음은 그냥 다 같이 하나인데 두 번째는 얘만 주목받는 느낌이죠. 이 하얀 것만 조금 더 주목받게 해볼까요? 자, 처음과 지금 어때요? 지금이 조금 더 이 하얀 꽃의 주목도가 올라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볼게요.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할 건데 파일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는데 이 저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일 유형.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했던 파일들은 JPG.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형식을 JPG로 저장을 했고요. 이 픽슬러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PXG 이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PXG로 저장을 하면요. 다시 이걸 불러와서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PNG 파일은 뭘까요? PNG 파일은요. 이 뒤에 배경 없이요. 이 꽃송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배경 없이 딱 이것만 뚝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이에요.
웹 파일은 말 그대로 그냥 웹 브라우저 파일입니다. px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pxg 저장하고요. 백장미 연습이라고 해서 파일명 해보시고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초가 지나가고 클로즈가 됩니다.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냥 그 JPG로 저장을 하세요. 제가 이제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과 필터를 알아봤는데 이 조정 필터는요. 제가 하면서 한 개 한 개 그냥 한 번씩 꼭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백장미를 가지고 이 겉에 테두리를 좀 주고요. 겉에 테두리 준 다음에 그 백장미라고 이름을 써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필터에서 내부 광선 눌러볼게요. 내부 광선. 내부 광선 눌러서요. 지금 규격이 10px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내부 광선 주시면 이 안쪽으로 안에 내부 쪽으로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10px라는 크기만큼 주어졌는데 이 규격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리면 이 테두리가 더 두꺼워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위로 올려보면 어때요? 테두리가 커집니다. 그쵸? 테두리를 좀 적당하게 하시고 패더 값도 올리고 내려볼까요? 패더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부분이 희미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 패더 값을 내리면요. 내리면 점차 선명해져서 완벽하게 깨끗한 테두리가 됩니다. 약간 패더 값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을 해요. 패더 값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불투명도는 100으로 돼 있는데 100%라는 거는 이 색상이 100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불투명도를 아래로 내리시면 어떤 부분이 나타난가요? 테두리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저랑 똑같은 값으로 하지 마시고 누르시고 왼쪽으로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동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규격은 한 30에 패더 값은 한 50에 불투명도는 한 80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이해하셨어요? 이 규격이라는 건 이 테두리의 두께, 패더라는 건 이 테두리 끝에 있죠. 이 끝에. 이 끝이 약간 투명한가 안 투명한가.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셨죠? 더 투명해졌잖아요. 번지는 느낌. 그리고 내려갈수록 좀 더 진한 느낌.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규격 30에 패더 50에 불투명도라는 건 이게 투명해져서 뒤에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내려갈수록 뒤에 부분이 보였죠? 내려가는 게 더 이쁘네요. 저는 45 정도로 저는 할게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적용하는 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해 볼까요? 텍스트 레이어라는 건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문자 도구가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시고요. 입력하라고 하면 지우기 버튼 누르셔서요. 아름다운 백장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폰트는요. 여기 누르셔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은 영어로 기본값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영어 단어로 쳤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단어로 한번 쳐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로즈라고 이렇게 화이트 로즈라고 쳤으면 화이트 로즈가 100장미인데요. 이 화이트 로즈라고 치고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폰트 바뀌는 거 보이세요? 영어로는 지금 이게 픽슬러가 외국에서 만든 그 이미지 편집 파일이니까 영어로 된 건 이렇게 글씨체가 변경이 좀 잘 되고요.
한글로 된 건 글씨 호환이 조금 적어요. 영어로 하실 때는 영어로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글로 하셨을 때는 그냥 기본 제공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영어로 이렇게 바꿨고요. 폰트는 이제 무료가 아니어서 이제 또 구매라는 것도 나오네요. X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기본 제공되는 걸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되는 거 이동도구 나중에 조금 더 편집을 요하시면 그때 구매하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양쪽 화살표가 다 뜨는 이 표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칠하기 색상 바꿀 수 있어요. 칠하기로 이렇게 바꾸고요. 칠하기로 바꾼 다음에 원하는 색상 뭐 원하는 걸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세요.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계열을 이렇게 제 마우스 보세요. 왔다 갔다 하셔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딱 고르시고 X 하셔도 됩니다. X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해되시면 요거가 이렇게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 그런 효과를 적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이렇게 꼭 영어로 안 쓰시고 아름다운 장미라고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시고 이동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해 볼게요. 파일, 저장. 이번에는 그냥 JPG로 하고요. 백장미 연습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할게요. 아까 전에 혹시 요 파일의 유형에 대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냥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JPG만 하세요. 아직은 JPG만 필요하고 포토샵 정도 들어가셨을 때 다뤄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장미 완성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눌러서 초를 기다려보고요. 네, 기다린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했고요. 그럼 저희가 인물 사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보고 뭐 포스터화를 적용한다던가 이 조정 필터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작업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끄지 마시고 여기 최소화 눌러주세요. 최소화 눌러주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그럼 네이버가 바탕화면으로 나오실 거고 뭐 여기서 원하시는 사진을 검색하시는데 저는 가족 사진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가족 사진이라고 검색을 하고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 화면 아이고 가끔씩 이렇게 광고성 홈페이지가 뜹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싶으신 거를 클릭하시고 검색을 하세요. 타이핑하세요. 가족 사진이라고 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 버튼 눌렀더니 이런저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미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미지 누르시면 여러 가지 사진이 뜨잖아요. 무단 도용은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편집을 위해서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이좋아 보이는 이 사진 하나 가져가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내 PC나 바탕화면 무조건 바탕화면에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는데 저장하실 때는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파일 이름을 클릭하셔서 가족 사진 연습 이런 식으로 저장명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바탕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 컴퓨터나 내 PC 누르셔서 바탕화면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사진 연습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럼 X 누르고 꺼주시고요. 아까 전에 창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런 색깔 표시랑 사진 에디터, 뭐 픽슬러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서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파일,
이미지 열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어디에 저장했죠? 바탕화면. 바탕화면 내 컴퓨터나 내 PC 안에 바탕화면 클릭을 하시고 휠을 내리셔서 가족사진 찾아볼게요. 여기 가족사진 연습이라고 돼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열기. 가족사진이 좀 작네요. 돋보기 눌러서 좀 가까이 볼게요. 조금 작긴 작았지만 연습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테두리를 줄 건데요. 테두리를 어떻게 줬었죠? 필터에 간단하게 내부 강선. 외부 강선 하셔도 되는데 내부 강선으로 하겠습니다. 내부 강선으로 줬고요. 규격을 올렸어요. 제가 일부러 흰 색깔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규격을 올려도 보여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가려지면서 보이죠. 이때는 배경화면이 하얀색이니까 이 테두리의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테두리의 색상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색상 누르셔서 뭐 다른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계열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셔서 원하는 거 눌러주세요. 전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선택하셨으면 OK 눌러주신 다음에 규격을 올려주세요. 규격을 올리면 이렇게 색상 올라가고요. 그 두께가 올라가고요. 페더는 좀 깔끔하게 낮출게요. 저는 올리셔도 돼요. 올리시면 이렇게 약간 희미해지는 효과가 있고 좀 전 진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진하게 하고요. 규격을 조금 더 낮출게요. 제가 어떤 거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눈은 이쪽에 가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두께와 흐림도를 찾아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하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게 다 됐음. 규격 10, 페더 20, 불투명도는 100으로 하고 저는 적용을 눌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색상은 좀 진한 색으로 하얀색만 아니면 돼요. 기본값이 하얀색이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만 색깔 테두리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족사진이라고 칠 공간은 없지만 한번 쳐볼까요? T 누르시고 텍스트 추가 누른 다음에 에드드 눌러주시고 가족사진. 근데 글씨가 너무 크죠? 제가 글씨 줄이는 건 안 알려드렸네요. 여기 글씨도 여기 위에서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눌러주셔서 글씨를 이 동그란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서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고 색칠하기 누르셔서 검정으로 여기 눌러주시면 색깔도 바뀌고 원하는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위아래 양옆 화살표 나오셨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드래그 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스타일도 바꾸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족사진 테두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파일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눌러주시고요. 가족사진 연습이 아니라 지우시고 완성이라고 치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그럼 다운로드가 되셨고 오늘 한 것들 다 다운로드해서 저장했는데 내 폴더에 있나요? 아니에요. 자, 이제 X하고 끄시고요. 제 폴더로 이제 이동하는 작업까지 할게요. 본인 이름 폴더 있으셔야 되고요. 그 폴더 안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픽슬러 완성 폴더로 가야 돼요. 픽슬러 완성 폴더를 열어 놓으셔도 되고 이 상태로 놔두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 여기 제목창을 드래그 하셔서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 자, 내 PC 들어가세요. 내 PC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다운로드 더블 클릭.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백자미 완성, 가족사진 완성, 추운 학교들 완성한 파일 여기 넣을게요. 이렇게 한 개씩 이 폴더 열려진 폴더로 가지고 오셔도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폴더 위로 아까 겹쳐서 올려도 되고요. 폴더를 열어서 직접 이 안에 넣으셔도 돼요.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으로 넣어주시고 드래그 하셔서 넣어주시면 완성된 파일이
본인들 이름 파일 밑에 픽슬러 완성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폴더 개념은 제가 매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강의 그 이미지들 강변이랑 자전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그 6강의 요 파일들 이 강변이랑 자전거 파일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필터, 뭐 조정, 커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필터를 한번 적용하셔갖고 저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강변, 자전거라고 텍스트 레이어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랑 또 반복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